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재현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시장에는 테마가 있죠. 테마가 있고 또 이슈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테마 하면은 조금은 이제 좀 투기적인 냄새가 나고요. 이슈 그러면은 조금은 이제 투기적인 냄새보다는 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측면이 존재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테마주 매매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슈 매매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업이 이슈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테마 매매와 이슈 매매는 그렇게 틀리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슈 매매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우리가 그 일정이나 이슈를 미리 안다면 좋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 좀 유의를 해 주시고 또 주의 깊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요. 음원 저작권료가 상승이 됐죠. 이번에 문화체육부에서 상승이 된 건의 재료가 나왔습니다. 물론 예정이 돼 있던 거고 이미 호재가 노출이 된 겁니다. 호재가 노출이 됐으면 주가는 반락하는 게 다반사인데 최근에 시장이 어려워서 내려왔거든요. 그 관련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재가 나왔다 하더라도 올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메리트가 있고 더 시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원 사용료 인상과 그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작권자 몫이 최대 2배로 증가했다. 이 얘기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문체부에서 창작자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요. 내년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는 건에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2월부터 시행은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먼저 선납하고 그 스트리밍 서비스라든가 다운로드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동 결제 가입자 그분들은 6개월 유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문화체육부 보도자료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문체부 홈페이지에 가서 발췌해 온 건데요. 음원 전송 사용료 개선을 통한 권익 확대를 위해서 이 제도를 미리 공청회를 한 1년 전부터 열고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꾸 음원 하는데 음원이라는 것은 개념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앨범에 실려 있는 음악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음원 전송 사용료를 인상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음원 전송 사용료의 개념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음원 전송 사용료. 여러분들이 음원 들을 때 이제 감상만 하는 게 스트리밍 아닙니까? 그리고 다운로드는 그 파일까지 다운받는 거 아니에요. 다운로드가 당연히 더 비싸죠. 근데 요즘은 사실 뭐 스트리밍이 대세입니다. 다운받기보다는 듣고 일정액을 내고 그런 패턴이 많죠. 그럴 경우에 지불하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지불하는 건데 이거는 소비자가하고는 틀려요. 권리자가 받는 것이 이 음원 전송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는 별도로 이제 음원 회사에서 가격을 올려야겠죠. 그럴 때 소비자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소비자 가격은 지금 올리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호재가 노출이 이번에 됐다 하더라도 음원 사용료를 올렸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음원사에서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그런 건의 재료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재료가 실행이 안 된 겁니다. 호재가 완벽히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더 힘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전에 이제 하이마트가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다가 그것 때문에 재판이 걸렸었죠. 패소를 했죠. 패소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는 점점 추세가 음원 저작권 권리자를 보호해주고 그 단가를 점점 높여가는 추세라는 거 이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별로요.
음원별 서비스 가격을 한번 볼까요? 보니까 한국이 제일 쌉니다. 한국이 제일 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중에 한국은 점점 더 음원 단가를 올릴 개연성이 있다. 그럼 음원 관련주는 중장기적으로 강점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체부에서 어떤 추진 경로로 그 인상을 했는가 잠깐 참고적으로 알아보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과 과정을 거쳐서 결국 지금 2016년 2월에 음원 저작권 사용료를 올려주게 된 배경이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동 결제 가입자는 6개월 유예가 된다는 거. 이 부분입니다. 예. 그런 경과 과정이 있었고요. 주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요 내용 보니까 다운로드에 조정이 됐죠.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저작권자의 좀 더 비율을 상향시켜줬죠. 6대4에서 7대3으로. 그리고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스트리밍. 그러면 음원사에서는 별로 혜택이 없는 거 아니냐. 스트리밍 서비스가 준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플러스 요인이 있죠. 할인율을 제한을 했고 곡당 사용료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음원사의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자도 그렇고 음원사나 제작사도 같이 윈윈 한다는 거죠. 다만 이제 나중에 소비자가가 인상되면서 소비자는 대가를 조금 더 지불해야 된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사용료와 할인율 비교를 딱 해보니까 개선된 게 훨씬 높죠. 네,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 이제 기대 효과를 볼게요. 자, 기대 효과 보니까 결과적으로 쭉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정도로 징수 개정을 하고서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났다는 거고요. 그 다음 화면 두 번째 기대 효과 볼까요? 마찬가지죠.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혜택이 있다는 부분을 나타내 준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핵심 체크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윈윈 한다고 그랬죠? 권리자나 콘텐츠 종사 관계자 모두 혜택 보인다. 소비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재료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 주가가 아직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엔터주는 기획사입니다. 음원주는 음원만 갖고 있고 그러니까 엔터주, 기획사에 가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의 예상 순서는 엔터주가 더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음원주입니다. 관련주 보겠습니다. 자, 위에 세 번째까지가 기획사죠. 제작사. 그리고 밑에 로엘이나 벅스는 음원사입니다. 근데 물론 기획사가 좀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지만 주가 패턴이나 수급 구조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로엔 같은 경우가 오히려 여기서 탑픽이 아니겠는가. 로엔이나 벅스 쪽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차트 볼게요. 자, 앞서서 제작사들입니다. 제작사들도 물론 플러스 요인은 있지만 다른 변수들이 또 많거든요. 그 부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화면 볼게요. 자, 로엔이나 벅스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음원사가 엔터사보다 좀 못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매매할 때는 이쪽이 더 유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